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BMW 530i x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입니다. 날씨가 이게 덥군요. 추워도 찍기가 힘들고 더워도 찍기가 힘들고 시승기 촬영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일단 BMW 530i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M550 모델에 이어서 그렇죠, 올해 두 번째로 만나는 5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BMW 5 시리즈 1972년 22 코드명으로 최초 1세대가 출시를 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7세대 LCI 버전이 현재 판매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상 이 5 시리즈가 BMW에서 상당히 그렇죠, 한국 시장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신경을 많이 쓰는 모델이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판매량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판매 트림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라인업 모델 그리고 고성능 M라인 이렇게 해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라인업 모델로 보면 523D, 520i, 530i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530e 모델 이렇게 해서 4개의 일반형 모델을 판매 중에 있고요. M라인 쪽으로 가면 M550i 그리고 M5 컴페티션 이렇게 두 가지의 모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 모델 기준으로 이 판매 트림 구성에서의 좀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x드라이브 시스템, BMW 이제 4륜구동 시스템이죠. 이 x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523D와 530i 트림에만 어떻게 보면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20i와 530e 모델 같은 경우는 x드라이브 구성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차 트림으로 럭셔리와 M 스포츠 트림 이렇게 해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30i 기준으로 보면 530i 럭셔리, 530i M 스포츠, 그리고 x드라이브 럭셔리, x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 이렇게 해서 530i 트림으로는 4개의 트림이 현재 판매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BMW 5 시리즈 작년 판매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M550i 시승을 하면서 전체 판매량부터 해서 상세하게 좀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시승차 기준으로 한번 판매량을 확인해 볼게요. 일단 작년 한 해 동안 5 시리즈 약 21,500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530i 트림만 보면 6,690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상세 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30i 기본형 모델의 판매량이 가장 높습니다. 약 4,400대가 판매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530i x드라이브 모델 같은 경우는 약 2,200대의 판매량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5 시리즈 전체 판매량 기준으로 트림별로 판매량을 확인해 보면 520i의 판매량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520i와 530i가 어떻게 보면 5 시리즈의 이제 주력 판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이제 X드라이브 시스템의 판매량보다는 이제 후륜구동 타입의 520i 그리고 530i 이렇게 판매량이 거의 대부분이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유에서 예전에 판매 트림 제가 5 시리즈 520i M 스포츠 모델 시승했을 때 제가 설명했던 걸로 기억나기로는 540i가 있었는데, 이런 이유에서 540i 판매를 어떻게 보면 단종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매량의 영향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판매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모델 동시 모델명으로 보면 530i X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입니다. 그래서 공식 판매 가격 8,54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X드라이브가 빠진 그냥 일반 M 스포츠 트림으로 가격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약 360만원의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보다 이제 하위 트림에 위치한 럭셔리 X드라이브죠. X드라이브 럭셔리 트림과는 400만원의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 스포츠 트림에서 X드라이브가 이제 적용되는 유무에 따라서 가격으로는 360만원의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M5 모델이랑 오늘 차량이랑 가격 차이를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8,400만원의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 모델이랑은 가격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작년에 22년형 A6 모델 시승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 차량 가격, 공식 가격 판매 가격이랑 현재 모델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요거는 이제 45TFSI 쿼트로 프리미엄이랑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식 가격으로는 49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공식 가격은 이게 월별로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90만원이죠. 네,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A6 아우디 같은 경우는 독일 3사 기준에서 가격 비교하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확실하게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할인율이 워낙 세기 때문에 공식 가격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 가격으로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530i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 2.0L 직렬 4기통 트윈 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 여기에 변속기 스테트로닉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252마력, 최대 토크 35.7kg/ms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 구동 방식이 X드라이브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죠. 이 파워트레인 구성을 기초로 제로백은 6.0초고요 안전 최고 속도는 250km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치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비교를 하게 되네요. 제가 작년에 520i M 스포츠 시승했을 때 독일 3사 이렇게 차량들 좀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파워트레인 구성을 적극적으로 비교를 못했거든요. 그럼 이 파워트레인 수치를 기초로 해서 제가 지난번 작년에 시승했던 22년형 A6 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이랑 출력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 출력은 13마력, 최대 토크는 2kg/m의 스펙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A6 모델이 스펙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좀 특징으로 보면 제로백 수치는 똑같습니다. 6.0초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평범한 자동차 실험실에서 22년형 모델 A6 같은 경우가 6.5초로 측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530i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차량을 끌어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수치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 5 시리즈 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위 트림에 위치한 520i와 파워트레인 성능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출력 부분에서는 약 68마력, 그리고 토크는 6kg/에 어떻게 보면 스펙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최고 출력 부분에서 좀 차이가 크죠. 그런 이유에서 제로백 수치도 상당 부분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530i 엑스드라이브 모델로 평범한 실험실이 조금 가장 궁금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시승 많이 해봤지만 530i는 사실상 처음 시승하는 거라서 오늘 특히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본 시승기보다 평범한 실험실이 좀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공차 중량은 1.7톤이고요 복합 연비는 11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30i) 모델 1열 실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센사텍 대시보드, 그리고 안트라사이트, 헤드라이너가 적용된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530i 트림 기준으로 보면 M 스포츠 트림에만 적용이 됩니다. 요거보다 이제 하위 럭셔리 트림 같은 경우는 우드 파인라인 코브라는 인테리어 트림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피아노 블랙이 어떻게 보면 하이그로시 패널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깨끗하면 유광 타입이기 때문에 약간 샤이니한 느낌과 더불어서 좀 약간은 멋스러운 이렇게 인테리어 느낌을 좀 주기는 하는데, 문제는 요 트림 자체가 오염에 좀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세차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일단 뭐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은 지난번 M550i M 퍼포먼스 모델이죠. 그 모델과 동일한 7세대 OS가 적용된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 구성은 M 퍼포먼스랑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보이는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사이즈 똑같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12.3인치 터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구성입니다. 그리고 계기판 상단에 HUD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네요. 일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한국형 내비게이션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는 BMW 모델 지금까지 시작하면서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모델이 아예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애플 카플레이어를 사용해 보면 무선으로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행 정보 쪽 들어가시면 주행 데이터, 그리고 스포츠 디스플레이, 주행 스타일 분석, 그리고 에너지 이동, 이런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주행 스타일 분석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이때 이제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행 스타일의 효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연료 소비량을 이제 조금 효율 좋게 해서 주행을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비활성화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구성을 제공을 해주죠. 차량 상태 쪽은 기본적인 메인터넌스 관련 구성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량, 체크 컨트롤, 필요한 서비스, 이렇게 구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엔진 오일량 보니까 예전에 시승했던 M850i 시승 차량이 기억이 나는군요. 그 차가 엔진 오일 부족이 떠가지고 엔진 오일 충전해가지고 시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 설정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뭐 언어나 단위 이런 거를 이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향 쪽 한번 들어가 볼까요? 로직 7 서라운드 딱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현재 모델, 그렇죠,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좋죠. 그러니까 기본 하이파이 시스템에서 이제 조금 올라가면 하만카돈, 그 다음에 이제 바우스 앤 윌킨스, 그 다음이 바우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스피커,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상급에 있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 하반카돈만 돼도 어느 정도 충분한 음질을 들으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퀄라이저 시스템까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 설정할 수 있는 구성 메뉴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뭐 그렇게 크게 이 정도면 무난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스처 컨트롤 동작까지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설정, 데이터 및 기기, 이쪽 모바일 기기 쪽에 들어가셔서 애플 카플레이어랑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제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메뉴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뉴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주행 모드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530i 모델 같은 경우는 총 3개의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3개의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을 해주고요. 스포츠와 에코 프로는 인디비주얼 메뉴까지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M550i는 어댑티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어댑티브는 또 비어 있어요. 이 어댑티브는 상급에만 적용되는 드라이브 모드인가요? 하여튼 현재 530i에는 빠져 있네요. 스포츠 인디비주얼 쪽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 엔진, 변속기 이렇게 3가지의 인디비주얼 구성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가 비어 있죠. 서스펜션이 없습니다. 현재 모델은 M 스포츠 서스펜션, 기본 서스펜션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댐핑 컨트롤 시스템 제어 기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에코 프로에서도 인디비주얼 모드를 통해서 연료의 효율성을 이제 높이는 이런 메뉴 구성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자 어시스턴트죠. 현재 모델 기본적으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그리고 주차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반도체 이슈 항목으로 조금 일부 빠지는 모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사양 자체는 플러스가 들어가면 서라운드 뷰까지 어떻게 보면 제공을 해주는데 현재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사양이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이슈 항목으로 이 옵션 구성이 조금 일부 빠지거나 조정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삭제되는 항목만 제가 530i 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상단에 이제 터치 그리고 트렁크 킥 동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키 이렇게 이제 4가지 항목이 빠지거나 이제 삭제가 되는 이런 구성으로 반도체 이슈 항목으로 좀 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현재 모델도 아쉽지만 플러스 그러니까 스탠다드 사양이 들어가 있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플러스까지 들어가야 근데 후방 카메라만 사용하신 분들은 크게 그렇게 아쉽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서라운드 뷰를 이제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또 후방 카메라만 가지고 이렇게 주행을 하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구매하실 때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비밀 매니저가 설명을 그때 해준 걸로는 거의 반도체 이슈 관련해서는 다 회복이 됐습니다 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안전 및 경고 쪽에 들어가면 메뉴 똑같죠. 정면 충돌, 측면 충돌, 그리고 차선 이탈, 차선 변경, 경고 기능까지 제공을 해주고 차선 이탈과 차선 변경은 조향 간섭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속도 보조 장치를 통해서 제한 속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이 제한 속도가 초과되면 이제 경고 알림까지 이렇게 표시해주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제한 속도는 계기판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차 및 정렬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스티어링을 피드백까지 제공을 해주네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계기판, 컨트롤 디스플레이를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밝기, 높이, 회전 기본적인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내비게이션이랑 안전거리 정보, 뭐 다양한 에이다스 시스템을 이제 표시하는 기본 설정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기판 쪽에서는 저희 계기판 안쪽에 어떻게 보면 메뉴 구성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구성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촬영할 때는 다 꺼놔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불편해요. 그리고 차량 도어 액서스, 컴포트 액서스 기능이 있죠. 접근 시 잠금 해제, 멀어지는 경우 잠금, 이런 식으로 메뉴를 제공을 해주고요. 키 버튼 설정을 통해서 다양한 차량 액서스 메뉴를 설정할 수 있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루프 자동 자칭 기능까지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건 되게 좋아요. 실내 조명은 기본적인 앰비언트 라이트 구성이죠. 이거는 지난번 시승했던 차량들, 그러니까 7세대 OS가 적용된 차량들이 이제 공통적인 앰비언트 라이트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뉴가 똑같죠. 그리고 좌석 편의 기능, 운전 좌석. 이건 또 들어왔네요. 이거 터치 들어갈걸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 M550i랑 똑같죠. 이게 이쪽 디스플레이에서 뭔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이게 이제 8세대 OS로 넘어가면
이 자석 및 편의 기능 이쪽에서 이제 시트를 이제 조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성을 이쪽에서 이제 마련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8세대 OS로 넘어가면 이제 좀 차급마다 좀 나눠서 이런 거를 제공해 주기는 하죠. 그리고 시터 히터 분배 이것도 괜찮죠. 겨울철에 이거 좋습니다. 열선 시트를 방석이나 아니면 등 쪽 어느 쪽에 이제 비율을 높여서 열선을 이제 올릴지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냉난방 컴포트 기능, 히터 환기 쪽에 들어가면 온도 조절란이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와 있네요. 온도를 설정했을 때 찬바람이나 따뜻한 바람으로 온도를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온도를 이쪽에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시원한 바람을 좋아하니까 일단 찬바람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X320D M스포츠 프로 모델 시승했던 것 같은데 그 차량이 여기에 동기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5 시리즈는 동기화 버튼이 이쪽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건 좀 편하죠. 그래서 이쪽 메뉴 구성에는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쪽에 센터페시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신형 7세대 말고 이전 구형 7세대죠. 6세대 7 시리즈의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구성이랑 똑같거든요. 그게 현재 이 5 시리즈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센터 페시아도 7세대 OS가 적용되는 이런 구성 자체가 모델별로 조금씩 일부 차이가 나는 디자인 구성을 좀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 시리즈는 싱크 버튼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편하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메뉴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지난번에 이거 다 설명드린 거라 거의 이제 공통사항이죠. 이제 8세대 OS가 들어간 모델들 이제 시승해 보면 당황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적응이 돼 있어 가지고. 일단 디스플레이 쪽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 좌측 헤드라이트 관련 다이얼과 버튼 구성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구성을 보면 후방에만 안개등이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밑에 수납함까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 수납함은 지난번 M850i에는 없었죠. 5 시리즈는 또 있고 지난번 X3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수납함도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습니다. 단 이제 530i에는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어 트림, 일단 도어 레버 앞쪽에 중앙 제어 락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하단 쪽에 메모리 시트 구성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버튼은 총 2개까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 이 메모리 구성은 운전석과 조수석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M스포츠 가죽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작동 방식, 이건 좋죠. 전동 방식입니다. 이쪽에 짧은 컬럼이 있는데 이 컬럼을 작동을 하면 틸트, 셀레스코픽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BMW 모델들의 특징이죠. 림 두께가 상당히 두툼하게 빠져 있고 이 재질 자체도 상당히 부드러운 감촉을 좀 느끼게끔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틸트랑 텔레스코픽, 특히 텔레스코픽의 이 어떻게 보면 조정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안쪽에 패들 시프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열선까지 제공이 되어 있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현재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다코타 천연 가죽과 나파 천연 가죽 시트 이렇게 두 가지의 구성이 일단은 적용이 되는데 현재 모델 530i M 스포츠 트림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는 구성입니다. 전반적인 착장감으로 보면 살짝은 탄탄한 느낌으로 일단은 제공을 해주는데 이 시트가 상당히 좋아요. 이거 제가 아마 작년인가에 520i M 스포츠 시승했을 때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다코타보다는 나파 가죽이 시트 착장감이 조금은 좀 더 낫습니다. 낫고 그리고 현재 이 530i에 적용된 나파 가죽 시트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범위로 시트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쪽에 이렇게 헤드레스트까지 이렇게 전동으로 제공을 해준다는 건 이 구성적인 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 서포트도 전동 방식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구성도 상당히 좋아요. 이게 제가 BMW 시승을 해보면 일반 모델 기준으로는
5 시리즈 시승할 때가 시트가 가장 편하고 구성적인 면에서 좀 만족감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듭니다. 그리고 시트 컬러를 보시면 전체 인테리어 컬러 색상이 지금 모카가 적용이 된 것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트 이 색상, 인테리어 컬러 자체는 모카와 블랙 이렇게 두 가지의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 여기는 지난번 M550i 모델이랑 똑같습니다. 일단 송풍구 사이에 비상등이랑 에이다스 시스템 바로가기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다르죠. 지난번 제가 시승했던 X3랑 그 전에 850i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었는데 5 시리즈는 스티어링이 우측 라인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풍구 하단에 미디어 이제 컨트롤러, 그리고 그 하단에는 에어컨 컨트롤러가 위치를 합니다. 현재 530i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포전 타입의 에어컨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열, 2열 좌우 독립으로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열은 열선과 통풍, 그리고 2열은 열선 시트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이죠. 가장 앞단 쪽에는 수납판 구성으로 이제 커버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커버 안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USB는 A 타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컵홀더 2개랑 12V 파워 아울렛 구성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센터 터널이죠. 변속기 라인입니다. 일단 변속기가 5 시리즈가 가장 투박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 X3도 되게 짧고 이렇게 좀 약간은 심플해 보이는 구성으로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5 시리즈가 이 어떻게 보면 변속기 디자인이 상당히 길게 뻗어 있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변속기 좌측 라인에 드라이브 모드 제공이 되어 있고 ESC 오프 버튼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변속기 하단 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워터홀드 버튼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 라인에는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가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일단 이 콘솔 좌우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여기 디자인 구성은 지난번 M550i와 똑같습니다. 안쪽에 USB-C 타입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 쪽에는 A, 그리고 센터 콘솔 안쪽에는 C 타입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콘솔 사이즈는 차량의 이 포지셔닝을 생각하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게 좀 작습니다. 독일 차량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 쪽에는 글라스 썬루프까지 위치를 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아닙니다. 그냥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상 7세대 OS가 적용된 이런 구성들은 지난번 이 BMW 시승하면서도 다양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거의 공통적인 어떻게 보면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센터 페시아의 이제 미디어 컨트롤 쪽, 그리고 에어컨 컨트롤 쪽은 5 시리즈만 이런 구성이 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이거랑 아마 제가 640i 시승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640i도 제가 이렇게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6세대 7 시리즈에 적용되어 있던 인테리어 구성이 이 5 시리즈에서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컴포트로 변경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선 현재 530i에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WC1, 후륜은 멀티링크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승차감으로 보면 사실상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없는 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드라이브 모드별로의 차이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탄탄함이 느껴지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탄탄함을 기초로 한 부드러운 이런 느낌의 이제 승차감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 제가 시승했던, 지난번이 아니죠, 그래서 작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520i M 스포츠랑 사실상 이 구성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휠타이어 사이즈가 조금 다릅니다. 당시 520i 같은 경우는 18인치의 휠타이어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었고, 오늘 530i는 이제 19인치의 휠타이어가 적용이 되는 구성인데 승차감으로 보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휠타이어가 조금 인치가 작은
520i M 스포츠 트림이 승차감이 좀 더 좋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520i 시승했을 때도 언급을 했지만, 예전에 어떻게 보면 느꼈던 M 스포츠 트림에서만 느껴졌었던 이 M 스포츠 서스펜션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승차감이 많이 좋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독일 3사 기준으로 따져보면 벤츠 E클래스의 판매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도 작년부터는 그래도 조금은 판매량이 그래도 차이가 조금 폭이 줄어든 거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21년도 판매량과 22년도 판매량 이렇게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봐도 21년도 판매량만 봐도 E클래스의 판매량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5 시리즈의 이런 승차감 구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들게끔 조정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M 스포츠를 생각하셨던 분들이 현재 이 530i M 스포츠 이 차량을 탑승을 해서 주행을 좀 해보시면 BMW M 스포츠 트림인데 승차감이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승차감 쪽으로 조금 많이 다듬어진 느낌이 납니다. 예전에 M 스포츠 트림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적당히 또 탄탄함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 고속으로 밀어붙여도 어느 정도의 또 안정감을 어떻게 보면 제공을 해주는 구성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차량이 방지턱을 조금 급격하게 주행을 했을 때 바운싱을 이제 한 번쯤 이렇게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전후 피칭을 살짝 만들어 주면서 이 편안한 승차감을 좀 유도를 해주는 그런 느낌을 좀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5 시리즈 정도까지 보시는 분들은 승차감을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사실상 그동안 BMW는 스포츠성으로 조금 더 많이 추정이 되어 있는 브랜드인 거는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520i 시승했을 때도 언급을 했지만, 이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특히 승차감 쪽으로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게 제가 비민 PD랑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럭셔리 트림, 그러니까 일반 서스펜션이 있는 모델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가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M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승차감을 좀 획보를 해놓은 타입이기 때문에 기본 럭셔리 트림과는, 그렇죠, M 스포츠 트림에만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럭셔리 트림은 여기서 좀 더 승차감이 좀 더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듭니다. 그리고 좀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지난번 520i도 그랬거든요. 이게 방음이 되게 좋아요. 이거 M550i도 제가 그때 언급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배기가 잘 안 들어옵니다, 방음이 좋아요 라고 제가 언급을 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현재 530i도 방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이중접합유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부 소음 방어도 어떻게 보면 대응을 좀 잘 해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승차감 쪽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야, 이 BMW에서 M 스포츠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 쪽으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640i였죠. 640i랑 이 530i 5 시리즈가 유일한 것 같네요. 뭐 나중에 다른 트림도 시승을 좀 해보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승차감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대핑 컨트롤 시스템 제어가 없기 때문에 변속기, 스티어링 휠, 뭐 엔진 반응 이쪽에서만 이제 조금 이제 스포츠성으로 좀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 이쪽에 시트 쪽에서 허리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구성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변속기 좌측으로 밀어서 패들 시프트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게 250마력의 출력을 지금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속 페달을 전개하면 이게 승차감이 좋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건 맞네요. 제가 뭔가 설명을 하다가 말을 잃어버렸네요. 지금 이쪽 코너 쪽 보시면 알겠지만, 이 코너 들어가서 또 한 번 틀고 제가속 들어가면서 틀었을 때 이 차량 바운싱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살짝은 이제 모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흐트러지는 이런
네, 승차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컴포트적으로 세팅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M 스포츠 트림, 그러니까 BMW의 M 스포츠 라인업을 시승하면서 저 코너 쪽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각계감 해줬던 거는 그렇죠,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일단 520i와 다른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출력 부분에서 68마력 정도가 수치상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아우디 A6 45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 시승했을 때 제가 언급을 했지만 2.0L 엔진으로 이렇게 준대형급 차량의 이 차량에서 스포츠성, 그나마 조금 달리는 느낌을 좀 들게끔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최고 출력은 250마력, 최대 토크는 30kg 포스미터의 후반 용역까지 뽑아 주어야 이렇게 가속 페달 전개했을 때 쭉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력 부분에서는 2.0L, 그렇죠,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이긴 하지만 그래도 달려서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은 조금 좋습니다. 가볍게 차를 밀어주는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저 코너 하다가 좀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승차감적으로 확 이렇게 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승차감 테스트 했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굴곡이 좀 높게 형성된 구간에서 이제 바운싱을 살짝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감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승차감적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변속 안 되죠. 와, 쭉 뽑아져서 밀어가는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BMW가 이게 특유의 또 핸들링은 널었기 때문에 코너를 이렇게 잡아 돌렸을 때 이 주행, 이렇게 노면을 따라서 이제 노면 추정성이 상당히 좋기는 해요. 그리고 매뉴얼 모드를 빼놓으면 일단 변속을 자동으로 이렇게 넣어주지는 않아요. 거의 최고 RPM 영역에서 이제 딱 걸리는 듯이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단 패드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 구성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괜찮죠. 개인적으로 이런 구성을 좀 마음에 들어요. 변속은 이거 예전에 제가 시승했던 거 기억나는데 거의 5500에서 6000rpm 사이 쪽으로 변속을 했을 때가 끊임없이 차를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승차감 세팅이 좀 많이 되어 있나 봐요. 이 코너 쪽에서 생각보다는 승차감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느낌을 주네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예전에 M 스포츠 어디 갔지 이거? 일단 가속 페달 급전기 하면 차를 정말 가볍게 밀어주는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코너 돌아서 브레이크. 이거 오늘 제동 성능 시스템도 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현재 530i 현재 시승차에 적용되어 있는 타이어, 어디선가 많이 본 타이어긴 합니다. 구디어의 이글 F1 아즈메트릭 3 타이어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즈메트릭, 이거 예전에 M550i에 적용되어 있었던 타이어거든요. 근데 그 타이어는 5였고 얘는 3예요 5와 3 전체적인 리뷰 포인트를 보시면 3가 좀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나마 조금 더 이 리뷰 포인트에서 좀 괜찮게 조금 올라와 있는 건 드라이 그립이랑 컴포트 쪽이 좀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해요. 근데 지난번 5보다는 조금 수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M50i가 가속도 그렇고 제동 성능 했을 때 타이어 ABS가 개입이 많이 되면서 상당히 좀 아쉽게 측정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530i도 조금은 제동 성능에서는 타이어의 덕을 좀 못 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그래도 타이어만 봐도 컴포트 쪽이 좀 많이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성향이 조금 정해져 있는 것 같네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금 기본형인 후륜구동 타입은 타이어가 어떤 타이어가 매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X드라이브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지난번 M550i랑 어떻게 보면 좀 맞춰져 있는 구성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예전에 제가 느꼈었던 M 스포츠 모델만의, 그렇죠, M 스포츠 서스펜션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드라이빙, 어떻게 보면 감성이죠. 감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진짜 승차감적으로 보셔도 될 정도로
차량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오늘 시승하면서 좀 더 많이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530i X드라이브 M스포츠 모델, M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된 M스포츠 트리밍이긴 하지만 뭐 승차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만큼 세팅이 많이 좀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죠. 이런 색을 좀 끝까지 유지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어느 시승기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BMW에서 출시되고 있는 이제 판매 트림 구성 라인을 좀 보면 이 스포츠성 모델이랑 기본형 라인업 모델을 사이에 채워주는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540i 이런 트림이 좀 예전에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빠졌죠. 빠지고 여기서 이제 530e 모델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 모델이라서 좀 애매하기는 하고, 정식적으로 내연기관만 따지면 530i 모델 그 바로 위가 M550i예요. 그러니까 중간 라인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내 시장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이런 라인업 구성으로 보면 스포츠성 모델이 이렇게 강한 모델이랑 그냥 일반형 모델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판매 라인업을 이제 좀 이렇게 계속 계획을 세워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성을 느끼시려고 하면 5 시리즈에서는 없네요. M550i 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X드라이브는 또 530e 모델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차량도 어떻게 보면 승차감적으로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그 기본형 모델에서는 특히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뭔가 확연한 스포츠성, 탄탄한 주행 성능 이런 거 느끼시려면 M550i까지는 가셔야지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BMW 특유의 이제 드라이빙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게끔 차량을 이제 제공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요즘의 이 5 시리즈를 보면 스포츠성과 어떻게 보면 일반형 라인업 모델을 이렇게 확연하게 좀 나누는 게 좀 느껴지는데, 특히 5 시리즈에서 그게 좀 더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오늘 시승하면서 좀 많이 듭니다. 530i X드라이브 M스포츠 모델입니다. 가속성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로 변경을 하고요. 사실상 매뉴얼 모드를 빼놔도 그냥 S로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변속기 좌측으로 밀어서 S 모드 상태에서 가속 페달만 전개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속, 이렇게 승차감이 편안합니다. 앞서 곡선 주행 테스트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게 차량 하중이 급격하게 이동됐을 때 이제 차량의 바우칭이 허용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탄탄함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 안정감은 그래도 조금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조금 더 탄탄하게 잡아주고 차량을 조금 이렇게 살짝은 이제 가라앉는 느낌을 만들어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코너링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고속으로 달려도 상당히 편하네요. 그게 이 530i의 어떻게 보면 고속주행에서의 승차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터널 구간 저희 기준으로 삼은 속도보다는 약 12km가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아마 작년 초쯤에 22년형 A6 44 TFSI 쿼트로 프리미엄 시승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차량보다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저 터널 구간은 방금 전에 언급한 A6 44 TFSI 모델, 그리고 520i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차량까지 해서 3개의 모델 터널 구간 가속 성능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속. 이렇게 일단 제가 기억나기로는 520i M 스포츠는 저희 기준 속도에 딱 맞춰서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출력이 아무래도 60마력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고속주행에서 밀어붙여주는 그런 느낌에서도 차이를 좀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20i M 스포츠랑 직접적으로 이 가속했을 때 느낌만 보면 520i는 차량을 부드럽게 속도를 올려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530i 같은 경우는 가속 페달 급전개 했을 때 차를 가볍게 끌어주면서 밀고 나가는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출력에서의 차이가 이 주행 성능에서 그런 느낌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기억나기로 A6 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km는 안 나왔거든요. 저희 기준 속도보다 아마 7, 8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터널 끝나는 구간 들어오는 걸로 이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구성은 아닐 거예요. 출력이 아무래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가속력 부분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승차감으로 봤을 때 A6 45 TFSI랑 오늘 시승하고 있는 530i 엑스드라이브 모델이랑 비교를 하면 A6 모델의 승차감적으로는 좀 더 낫습니다. 이게 이 친구들이 BMW는 그래도 스포츠성을 깔아놨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고속주행력으로 이제 들어가도 도로 사정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도로 환경이 되게 좋은 곳에서는 조금 이제 탄탄하게 잡아주는 맛이 있기 때문에 주행 안정감이 좀 느껴지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530i, 예전에 520i도 시승을 해봤지만 5 시리즈가 승차감 쪽으로 좀 많이 바뀐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승차 BMW 530i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우선 전면 디자인 구성을 보시면 이 M 스포츠 트림 같은 경우는 세틴 알루미늄 익스테리어 라인이 적용됩니다. 하위 럭셔리 트림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럭셔리 트림에는 크롬 익스테리어 라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롬과 세틴 알루미늄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세틴 알루미늄이랑 크롬 두 가지 이 익스테리어 라인 자체가 실버 색상이 좀 주로 돋보이는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쪽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면이 그릴 자체 같은 경우는 크롬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에서는 익스테리어 라인별로의 차이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램프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530i M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BMW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이빔 어시스턴트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레이저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블루 색상의 이제 디자인으로 좀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조금 멋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참고로 이거보다 이제 하위 트림인 럭셔리 트림에는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적용되는 이 구성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차량 컬러로 보면 스카이 스크래퍼 그레이 색상이 적용된 구성입니다. 이 색상 네이밍은 제가 지난번 시승했던 X740i와 똑같은 네이밍이거든요. 근데 오늘 530i 같은 경우는 이 실버 색상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총 6가지의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트림별로 조금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블랙, 화이트, 그리고 그레이, 그리고 가장 유니크한 색상으로는 블루 색상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30i 측면입니다. 휠 타이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륜 245mm, 후륜 275mm의 19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 구성으로만 보면 19인치 Y스포크 845M 디자인 휠이 적용되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스포트 트림이기 때문에 전륜 휠 안쪽에 M스포트 브레이크까지 적용된 구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5 시리즈 일반형 모델 기준으로 보면 18인치와 19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승했던 520i M스포츠 같은 경우는 18인치의 휠 타이어가 당시에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차량 오늘 시승을 전반적으로 해봤지만 오늘이 아니죠, 어제입니다. 오늘 이틀 차기 때문에 530i M스포츠 트림 약간은 컴포트한 느낌이 좀 주로 느껴졌던 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520i의 판매량이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었던 건가요? 아닌데, 가격적인 면이 클 거라서도 예상이 되는데 조금 더 컴포트한 느낌을 크게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8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된 구성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18인치 휠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언급했던 520i 그리고 523D 모델에만 적용되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트림이 M스포츠 트림인데 530i 기준으로 이제 하위 럭셔리 트림으로 넘어가게 되면 멀티스코프 방식의 디자인 휠이 적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멀티스포크는 제가 좀 선호하지 않는 디자인 구성이라서 디자인 구성으로만 보면은 일반형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는 520i에 들어가는 18인치 휠이랑 현재 530i M스포츠 트림에 적용되는 이 19인치 휠의 이 디자인 구성이 조금은 만족스럽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측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크기 자체는 조금은 작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BMW 모델들이 이 거울 화각면에서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시승차 같은 경우는 ADAS 시스템 거의 상위에 이제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경고장치를 비롯해서 이 거울 화각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열입니다. 사실상 공간 같은 경우는 지난번 M550i랑 차이가 없어요. 하긴 또 이거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간을 살펴보면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은 주먹은 들어가지는 않는데 손나리를 이렇게 넣으면 손날이 좀 남는 공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을 드리면 저같이 등치가 좋은 성인이 이렇게 탑승을 해도 2열 공간에 대한 이 고지성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시트 같은 경우는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각도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2열 시트는 몸을 그냥 조금 놔두는 그런 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의외로 약간은 이제 쿠션감이 느껴지는 구성이기 때문에 2열에 이 탑승을 했을 때 승차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이렇게 센터 콘솔까지 펼치면 이러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트 각도가 조금은 세워져 있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조금만 더 누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각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한 승차감을 좀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암레스트죠. 일단 컵홀더는 앞쪽으로 빠지는 방식입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이렇게 컵을 사용을 해도 이렇게 암레스트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고요. 지난번 850이었나요? 그럼 여기 콘솔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는 콘솔은 따로 없네요. 그러면 옵션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현재 530i M스포츠 트림 같은 경우는 포전 타입의 에어컨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2열도 좌우 독립으로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열에는 열선 시트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에어컨 컨트롤러 하단에는 12V 파워 아울렛, USB 타입 C 포트로 충전 포트가 2개 마련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그리고 포전 타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B필러 라인에도 송풍구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사실상 에어컨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훌륭하죠. 그리고 이쪽에 제가 미리 쳐놨는데 2열 같은 경우는 일단 좌우 도어 쪽에는 선쉐이드, 이거는 이제 수동 타입으로 이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후방 유리는 전동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만 돼 있어도 구성으로는 괜찮죠. 근데 지난번 M850i는 여기가 전동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급을 좀 이렇게 나눠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면입니다. 우선 램프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LED 테일 램프가 적용된 구성입니다. 이 램프 디자인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약간 이제 블랙 색상의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깔끔한 이미지를 좀 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지난번 X3 M 스포츠 프로도 그랬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L자형, 이게 약간 입체적인 구조로 디자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밖에서 후면에서 봤을 때 이제 캐릭터라인이 좀 돋보이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BMW 시승할 때마다 요즘 들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전면은 이 그릴 디자인이 거의 주로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후면 같은 경우는 각 모델 트림별로 디자인 캐릭터 라인을 좀 돋보이게끔 요즘에 디자인 구성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 쪽에서 좀 마음에 드는 거 있죠. 하단 배기 라인입니다. 일단 듀얼 배기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고요. 사실상 오늘 차량 어떻게 보면 이제 주행 성능 테스트도 진행을 좀 해봤지만 이 컴포트한 느낌에 또 한몫하는 게 이 배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스테리어 쪽에서는 듀얼로 좀 빼놨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가속을 했을 때 배기음이 실내 쪽으로는 거의 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RPM을 조금 높게 써서 변속이 들어가면 그 변속되는 시점에서 이제 팍 이렇게 터지는 소리가 한 번쯤은 들어오는데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 배기 음색을 나타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구성 요소들이 이 주행을 하면서 좀 더 컴포트한 성향이 크게 좀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리고 트렁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를 제공을 해주고요. 여기에 킥모션까지 적용을 해줍니다. 참고로 이 킥모션 제가 일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반도체 이슈로 옵션이 조정되는 항목에 이제 포함되는 항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킥모션이 없는 사양도 있기는 한데 현재 BMW 같은 경우가 반도체 이슈가 거의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량 구매하실 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 530L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 용량은 지난번 M550i랑 똑같죠. 사실상 준대형급 세단형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래도 무난한 사이즈를 제공해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BMW 530i xDrive M 스포츠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차량이 상당히 궁금했던 모델이기도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온 모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530i는 저희 평범한 자동차 리뷰에서는 처음 시승을 하는 모델 트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모델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지는 않은데 28i 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28i 트림을 제가 오랫동안 소유를 했던 적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좀 바뀌었는지 그게 가장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현재 530i M 스포츠 xDrive 모델이죠. 530i 트림 중에 가장 이제 상급 라인에 위치를 하는 트림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M 스포츠 트림보다는 컴포트한 느낌을 좀 많이 느끼게 해준 시승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이 급에서는 독일 프리미엄 3타 기준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은 딱 정해져 있기는 해요. 벤츠 E클래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21년도, 22년도로 오면서 5 시리즈의 판매량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 위치에서 이제 520i와 530i의 판매 트림이 가장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스타일의 승차감 세팅으로 된 부분이 이 판매량에 그래도 조금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M 스포츠 트림이다 라고 해서 BMW 모델 한 번쯤 이렇게 시승을 해보신 분들은 BMW 탄탄하잖아, 불편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현재 5 시리즈 530i 트림에 적용되어 있는 이런 구성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이제 좀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세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I feel my feelings way too strong. Wish that you could turn a heart off. Made of glass and they always crack. I wish that I could make it stop. Wish that you could turn a heart off. Think I'm tired of being broken. Thinking love is just a waste of time. The higher that I'm hoping, the
quicker that I